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오늘은 상권 분석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은 관악구의 신림역과 서울대 입구역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끔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상권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찌되었든 요즘 상권 분석에서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다양한 데이터 자료가 나와 있고, 저 역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이용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권이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상권 분석을 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칼질한 상권 범위만 가지고 제한된 상권 입지 위주의 분석만 했었을 때는 전체 상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권 분석을 위해서는 입지뿐만 아니라 상권 전체의 구조, 즉 상권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상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형 구조와 도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형 구조는 평탄 지형이 없고 등고차가 크고 특히 전형적인 배산 임수형 지형이 많습니다. 즉 보면은 산이고 주거지는 그 산 아래에 위치해서 사람들은 도로를 따라서 아래 중심 도로에 합류하여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 구조와 도로에 따라서 차량이든 사람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흐름을 이해해야 상권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관악구에 이제 카카오 지도를 가지고 제가 이제 편집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관악구의 상권 흐름과 지형적인 구조를 한번 지도에 표기했고, 중요 사항들을 지도에 함께 표기를 해봤습니다. 서울에는 대략 25개구가 있습니다. 25개구가 있는데, 그 중에 관악구 인구는 48만 명으로 5위에 해당할 정도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 또한 가장 많은 지역이 관악구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상권도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관악구 상권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주민 생활 편의에 따라서 나누는 행정동은 21개에 달하지만은, 부동산과 같이 변하지 않는 법정동은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으로 이제 3개 동에 불과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상권이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지형 구조만 보더라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관악구는 지금 보듯이 이제 남쪽은 보면은 이제 관악산에 이제 둘러싸져 있는데, 북쪽은 이제 보라매 공원과 동작과 경계는 국수봉과 봉천고개, 까치산과 이제 관악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북쪽과 남쪽의 산 사이에 이제 관악구가 위치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남부순환도로가 있고, 이제 그 지하에는 2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관악구 주민의 이제 핵심 이동 동선 흐름은 지도에서 보듯이 남부순환과 2호선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 관악구 주민들 전체는 남부순환도와 2호선의 이용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집중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림역을 보면은, 신림로가 이제 당곡 사거리에서 서울대까지 연결되어 신림역까지 방향으로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림선이 이제 놓여져 있지만은, 실제로 서울대 입구역 그 주변에서부터 신림역까지 대부분 다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이용을 하거나 남부순환로로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었는데, 신림선이 있지만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이 많은 서울대 입구역을 보면은, 서울대 입구역은 남북의 도로가 이제 관악로인데,
봉천국에서 관악구청을 지나서 서울대까지 연결됩니다. 즉 이것도 봉천국에서부터 있는 봉천동의 주민들은 서울대 입구로 내려오고 서울대 방향의 학생들이나 등산객들도 모두 서울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남부순환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비록 그 지하철역은 연결되지 않지만은 동작구 사당동에서 넘어오는 봉천터널 같은 경우는 봉천터널 같은 경우는 현대시장을 거쳐서 남부순환로에 합류되는 이 도로가 이제 양령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대시장을 통해서 이동하는 사람들 또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도로 세 곳 모두 남부순환로와 2호선에 합류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이 외에 관악산의 일부인 호암산 아래서 연결되는 난곡로 역시 남부순환로와 신대방역을 연결하여 합류되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남부순환로와 2호선으로 집중되는 영향은 관악구를 지나는 모든 지하철역의 승하차 인원이 수도권 지하철역 중에서 최상위권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잘 나타납니다. 즉 신림역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1호선에서 9호선까지 285개 역 중에서 5.15 지난해 기준으로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승하차 인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입구역 또한 이제 13위로 이제 8만 8천 명을 기록하고 있고, 낙성대역이 이제 5만 2천 명으로 이제 37위, 그리고 봉천역이 4만 3천 명으로 5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계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독특하게 그 승하차 인원은 현재 4위권 신림역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외에 다른 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 신대방역, 사당역 모두 승하차 인원에서 승하차 인원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악구 상권에서 2호선과 남부순환로는 주민들을 집객시키고 분산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권의 집중 현상이 하나의 역세권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즉 서울대구역 상권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지 않고 서울대 방향과 봉천동 아파트 주민들이 이동하는 관악프라자나 봉천중앙시장 방향의 상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네, 오늘은 그 상권 기본에 대한 부분들을 상권 기본 중에서 상권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관악구 상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제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은 신림역 상권과 서울대 입구역 상권에서 1인 세대가 가장 많은 관악구 상권에서 어떻게 창업을 하고 진입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